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작은 모래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15분짜리 모래시계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도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해준 진짜 비밀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천재는 어떻게 연습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다만 15분씩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이죠. 긴 연습보다 짧은 집중을 반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담에 가깝죠. 수백 번 떨어지고 수천 번 좌절하고 수만 번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를 고민한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음악에 몰입해서 살던 시절, 제 일상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같은 메뉴만 시켜 먹었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설탕 반 스푼.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밤에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아침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게 저한테는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새로운 자극이 많아지면 오히려 음악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지루했냐고요? 당연히 지루했죠. 하지만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무심히 건반을 치다가 번쩍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음악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복잡한 소리만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환경에서 단순하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깊은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뷰에서 제가 매일 같은 커피만 마신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천재인 양 신비화하더라고요. 역시 예술가는 다르다. 집중력의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반응들이었죠.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 그랬던 건데 말이에요. 더 웃긴 건 그 이유였어요. 나중에는 괜히 다른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연습 게을리하나? 이런 시선을 받는 것 같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다른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라테를 주문했는데 카페 사장님이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틀에 박혀 있구나. 결국 다시 아메리카노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제 컨디션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일관성과 고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루틴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족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 음악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래시계 하나였죠. 15분짜리 모래시계였는데 지금도 제 피아노 옆에 놓여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중도는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효과는 별로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구간에서 막히면 몇 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카페에서 본 모래시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5분만 진짜 집중해보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라는 다짐이 돼요. 오직 건반과 악보에만 집중하는 거죠. 15분이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뒤집어 놓고 15분은 참 절묘한 시간이에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아서 집중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15분만 더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하루 종일 연습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오늘 몇 시간 연습했다로 스스로를 평가했는데 모래시계를 쓰고 나서는 오늘 얼마나 집중했다로 바뀌었거든요.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된 거죠.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특히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고민하던 학생들한테 효과가 좋았죠. 한 학생은 15분 모래시계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디지털 타이머보다 모래시계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집중에 도움이 돼요.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회자된 장면 중 하나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했던 수상 소감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경쟁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위해 존재한다. 많은 분들이 울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은 제 과거에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저 자신을 몰아붙였거든요. 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괴롭혔어요. 연습할 때도 그랬어요. 한 구간이 안 되면 밤새 붙잡고 있었죠. 당연히 몸도 마음도 망가졌죠. 18살 때 처음으로 번아웃을 경험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해도 두통이 왔고 건반을 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음악하는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 연습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고 안 되는 건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오늘 얼마나 발전했나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즐겼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실력이 더 늘더라고요. 긴장하지 않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도전적인 표현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무대에서의 차이가 컸어요. 예전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었거든요. 콩쿠르라는 게 결국 경쟁이지만 저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말은 별로 안 듣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게 뭘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인정해주는 것, 때로는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것.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좋아했어요. 하지만 좀 특이했죠. 다른 아이들은 교과서 전체를 차례대로 배우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한 곡만 파고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쇼팽의 발라드 1번이 좋으면 그 곡만 수백 번 쳤어요. 다른 곡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죠. 선생님은 싫어하셨어요. 진도를 나가야지 왜 맨날 같은 곡만 치냐고 핀잔을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한 곡을 깊이 파다 보면 그 곡이 가진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곡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다른 곡을 배울 때도 훨씬 쉬워져요. 이미 음악의 언어를 깊이 알고 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학교에서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특이한 아이구나. 하지만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때 처음으로 제 방식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죠. 나중에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면서도 이 습관은 계속 유지했어요. 새로운 곡을 배울 때도 한 부분씩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죠.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그 덕분에 그 곡만큼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깊이 이해한 곡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음악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16살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한 거였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였죠. 병원에 다니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스트레스만 쌓였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음악만 하면 안 될까요? 보통 부모님이라면 무슨 소리냐?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고 하실 텐데 의외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계셨대요. 집에서 피아노 칠 때의 제 모습과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차라리 음악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물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공부도 안 하고 음악만 한다. 나중에 어떻게 살 건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아마 음악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 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감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6살에 자신의 길을 확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음악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유학을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경험이 제게 정말 많은 걸 알려줬거든요.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첫 번째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럽에 와보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연주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오디션에서도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될까?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작은 연습실에서 혼자 건반을 치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를 수백 번 자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니 단순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는 언젠가 무대에 설 거다.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실력도 부족했고, 기회도 없었고, 심지어 언어도 잘 안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언젠간 된다는 믿음만큼은 확고했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던 원동력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기회가 올까? 를 기대하면서 연습실로 향했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 같은 애들이 결국 살아남는다. 실력은 늘릴 수 있어도 마음가짐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금방 무너져요. 더 큰 무대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꺾이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무너질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강한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요. 근거는 없어도 괜찮다. 그냥 계속하면 된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으니까요. 성공담만 들려드리면 재미없죠. 실패담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첫 번째 국제 콩쿠르였어요. 1차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연주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화나고 절망스럽고 그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생각해보니 그 실패에서 배운 게 정말 많더라고요. 첫째로 다양한 피아노에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로 무대에서의 집중력과 실수 회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완벽한 연습과 완벽한 연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연습 방법을 바꿨어요. 다양한 피아노로 연습하기 시작했고, 일부러 방해되는 환경에서도 연주해봤어요. 두 번째 콩쿠르에서는 2차까지 올라갔고, 네 번째에서 드디어 우승했죠. 나중에 그 첫 번째 콩쿠르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신의 연주를 기억해요. 실력은 있었지만 무대 경험이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음악에 대한 진정성은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는 걸요. 실패는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시 모래시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15분짜리 모래시계가 단순히 연습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 철학이 됐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인생의 모든 일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요. 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15분씩 나눠서 접근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곡을 마스터하려면 몇 달이 걸리죠. 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페이지만 그것도 15분씩 나눠서라고 생각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의 핵심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5분 안에 완벽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없으니까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실패해도 15분만 손해니까 별거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분은 누구나 낼 수 있잖아요. 심리적 부담도 적어요. 오늘 3시간 연습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되지만 15분만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15분으로 시작했다가 더 오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시작하면 흐름이 생기니까요.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가르쳐줘요. 한 학생은 15분 연습법 덕분에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실수해도 괜찮다.
다음 15분에 다시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예요.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거죠.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연주자들이 무대 공포증으로 고생하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공식 연주회는 19살 때였어요. 연주 전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막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객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화음을 칠 때 손가락이 건반을 놓쳤어요. 그 순간부터 계속 실수가 이어졌죠. 다시는 무대에 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졌어요. 그 긴장감과 스릴, 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두 번째 연주회 준비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상상해보고 대비책을 세운 거죠.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제 무대에서 훨씬 덜 긴장됐어요. 실수가 일어나도 이미 준비된 상황이니까 당황하지 않았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완벽하게 연주해야 한다 해서 음악을 나누고 싶다로 바뀐 거죠. 관객들을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연주회가 하나 있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리사이틀이었는데 중간에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한 페이지를 통째로 건너뛴 거예요. 평소 같으면 패닉 상태가 됐을 텐데 그때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잠깐 멈춰서 관객들을 바라보고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건너뛴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주했죠.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관객들이 더 뜨겁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나중에 한 관객이 와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의 실수와 그것을 다루는 모습에서 진정한 음악가의 면모를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완벽한 연주보다 진정성 있는 연주가 더 감동을 준다는 걸요. 실수도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순간엔 실패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떨어지고 좌절했지만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게 모든 걸 망치거든요. 저는 여전히 매일 그 15분 모래시계 앞에 앉아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아직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아직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거는 없어도 괜찮다. 그냥 계속 건반을 두드려라. 그게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인생은 목표를 향한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15분씩이라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인정해주세요. 때로는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은 증명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된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버티게 해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15분 모래시계를 찾으시길,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곡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제 앞에는 그 작은 모래시계가 있어요. 오늘도 뒤집어 놓고 또 다른 15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15분은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음악은 경쟁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위해 존재한다.